감사합니다. 우리 초신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초신님 박자를 지켜야 되는데, 아니 신인 가수는 박자 안 지켜도 되는데 요즘 그게 유행이래. 마지막으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어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일어나 일어나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 일어나 해볼까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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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이번에 여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윤석열 한동훈 이놈들이 여기 마이크까지 들어와 있나 본데. 물러나 이놈들아. 자, 좀 가보겠습니다. 네. 네, 방금 연습하신 거 해주세요. 검은 막의 가운데 서있어 앉지 않고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불과 함께 썩어가겠지. 준비하시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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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가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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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네.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운 점점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하시게 주와 같이 매일 떠오르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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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한번 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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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우리 백자님께서 이게 짧아요. 짧은 곡이에요. 간지도 없고 짧은 곡이라서 백자님께서 최근에 쓰신 곡 있어요. 제가 개사만 했고요. 네. 네, 구속도로 관련된 노래입니다. 많은 노래죠? 공장은 아니지만 네, 비슷합니다. 1절은 건이 깜빵, 2절은 원희룡 깜빵, 3절은 서결이 깜빵, 4절은 건이 깜빵이에요. 알겠죠? 간단해요. 띠띠 빵빵 건이 깜빵, 띠띠 빵빵 건이 깜빵. 할 수 있겠어요? 합창단인 것 같은데. 네, 가보겠습니다. 15년 추진 고속도로가 엿가락처럼 휘는구나. 건이 멋대로 건이 맘대로 건이 타운 게이트로 호호호 띠띠 빵빵 건이 깜빵 띠띠 빵빵 건이 깜빵. 원희룡 도둑질하다 딱 걸리니까 백지화로 오리발. 국민을 기록 도로를 기록 기록아 자리대로 안 나간다. 띠띠 빵빵 원희룡 깜빵 띠띠 빵빵 원희룡 깜빵. 3절 은순이 꼬국 건이의 꼬국 윤석열이 물러가라. 마누라 데리고
못 내리고 구속도로 깜빵으로 오호호 띠띠 깜빵 서결이 깜빵 띠띠 깜빵 서결이 깜빵 사정 윤석열 깜빵 김건희 깜빵 원희룡도 깜빵으로 돈에 환장한 최은순이는 감옥 갔으니까 나오지 마라 최은순 너는 오호호 띠띠 깜빵 건희 깜빵 띠띠 깜빵 건희 깜빵 한 번 더 띠띠 깜빵 건희 깜빵 띠띠 깜빵 건희 깜빵 고맙습니다. 아까 일어나 부르셨는데요. 윤석열이 제일 못하는 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 못 일으키고 자리에서도 못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저앉히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양희삼 목사님, 백자 선생님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셔도 됐었는데 또 여전히 여러분들이 삐죽삐죽하는 모습들을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 사람 한번 불러봅시다. 항상 집회에 나오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영배? 의사 출신입니다.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좀 편하게 치유해 주신 분입니다. 강상구갑의 이용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대한민국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친일이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8.15 경축사에서 여러분 확인하셨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집단과 그리고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람 누구입니까? 민주시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보수와 진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윤석열 타도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인이 됐습니다. 국민의 주치의가 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1987년 6월 함정에 뜨거운 불가마가 이곳 5.18 광장에서 10만 아니 100만 광주 시민과 함께 전두환 타도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진보가 있었습니까? 보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 대한민국 제대로 세우겠다는 시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려는 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시민의 힘으로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성능이 좋은데 이렇게 악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은 맹선봉이 저 이용빈이 항상 함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잘 싸우지 못한다고 여러분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016년에 광주 광산갑에 제가 혈혈단신으로 원외위원장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이 녹색바람으로 민주당을 호남에서 붕괴시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당시에 탄핵의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지역위원회가 바로 광주 광산갑 당원 동지들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갑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산갑 당원 동지 여러분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윤석열은 가만 보니까 잘하는 것이 몇 가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술 처먹는 거. 술 잘 먹죠? 네.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은 무조건 일이 틀어지면은 전 정부 남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 그동안 만나보셨습니까? 대통령은 국정 전체를 수반하는 통치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일만 틀어지면 전 정부 탓을 하는 이런 대통령 우리가 잘못 뽑았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없어요? 이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전부 다 죽게 생겨서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길에 여기 오신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로 동과 서로 나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태극기 아래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번영의 길로 송영길과 함께 변희재와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트럭 세워져 있는 자리에 있다가 이 집회차가 나가서 행진을 할 건데 8시쯤에 트럭 좀 치워주시고 저기 나가는 열쇠 갖고 계신 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열쇠를 누군가 갖고 계시는데 열쇠 갖고 오신 분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용빈 의원께서 서울 남대문 집회도 항상 참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강주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지요. 그런데 욕 안 먹는 양문석이 외에 오는 국회의원은 2사람밖에 없어요. 민영배. 이용빈, 누구? 민영배. 예, 민영배 의원하고 이용빈 의원 2분 빼고 다 욕을 먹고요. 욕 엄청나게 졸라게 많이 먹는 새끼가 있죠. 송갑석이. 되겠어. 송갑석이. 그러면 해도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송갑석이 안 돼? 안 돼. 광주 시민 다 아셔. 맞다. 송갑석이 돼, 안 돼? 안 돼. 송갑석이 떨어뜨릴 준비 됐나? 됐다. 됐나? 됐다. 됐나? 됐다. 송갑석이 돼,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2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광주이시다 보니까 민주당원분들 계시죠? 민주당원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제가 한 열흘 전에 청원을 올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깐족깐족 진짜 애매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자기 장관직 건다 했을 때 왜 팔목가지 하나 못 거는 민주당원들도 있죠? 그런데 팔목가지가 아니라 모가지,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법사위 증인으로 올라간다면 한동훈 그 자리에서 가발 벗겨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권리 당원분들 계시면 올린 청원 변희재 대표를 법사위에 증인으로 올려주십시오라고 올린 제 청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동의 한번 부탁드리고
5만 명이 돼야 민주당이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안하신 당원분들 있으시면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많이 배고프시죠? 네. 제가 식당 주인이거든요. 무슨 식당이냐? 임세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임세은 식당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지금 전화기 꺼내셔서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의 영원한 동지입니다. 네. 한때 각각 따로 길을 걸었어도 저의 영원한 동지, 양문숙의 영원한 동지, 윤석열 퇴진투쟁, 윤석열 타도투쟁, 김건희 구속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의 동지입니다. 변희재! 변희재! 예, 여러분들, 제가 보수운동을 시작한 건 2006년도였기 때문에요.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 보수로 가기 이전에 제가 우리 양문석 박사랑 같이 안티조선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동네 좀 압니다, 원래부터. 원래 좀 자주 왔었어요. 주로 이제 전주에, 광주보다는. 근데 광주는 제가 지난해, 혹시 기억나시던지 지난해 집회에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한 6월이죠. 제가 김용민 목사랑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광주에서 열었었고, 그때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변치 말고 제발 윤석열 끝까지 싸워서 끌어내려 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1년 뒤에 제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그대로 지금 퇴진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말씀드렸기 송구스러운 거는, 저는 사실 작년 6월에 윤석열은 12월 정도면 끌어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저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임세은 씨가 소개했듯이 제가 한동훈 관련해서 윤석열과 함께 둘이 특검의 4팀에 함께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조작한 증거를 제가 완전히 잡아서 그거 관련 책을 작년 12월에 출판했고, 오늘 저기서 제가 책을 팔았습니다. 한 100권 정도가 난판이 됐었고요. 그걸 갖고 저는 한동훈은 이미 증거인멸, 증거 조작으로 공수처에 작년 12월에 고발을 났었고요. 한동훈에게 제가 공문을 제 개인으로 3번을 쐈습니다. 자백하라고. 답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촛불 태극기 인사 30여 명이 서명해서, 양문석부터 안진걸까지 손희원 의원까지 다 서명해서 2차례 공문을 또 보냈어요, 한동훈한테. 답변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동훈에게 이제 민사를 또 걸었어요. 그래서 민사소장이 오늘 한동훈 앞에 도달을 했는데, 이런 정도로 한동훈을 8개월 동안 지금 긁어대고 찔러대고 지금 싸우자고 난리 치는데, 한동훈이 원래 저렇게 잘 참는 성격입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법무부 시켜가지고 고소협박하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소장 날리고 이런 인간이 8개월 동안 저한테 계속 나타나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조작이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의혹 단계였으면요, 저 벌써 감옥 갔을 겁니다. 의혹이 아니라 120% 조작을 잡았기 때문에 한동훈이 도망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법사위에서 법사위만 보면 제가 혈압이 올라가요. 그 한동훈이 그 속검놀이 말장난에 휘감겨가지고 허우적대고 한동훈한테 당신 태블릿 조작했냐? 왜 변희재 고소 못하냐? 이 말을 물어볼 법사위 위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동훈이 무섭기도 하고 괜히 쓸데없이 변희재 키워주기 싫다, 이런 건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세은 씨가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에서 법사위 국감 때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법무부 국감할 때 제가 한동훈이가 어떻게 태블릿 조작했는지 다 까발리면은 한동훈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동훈의 직속상관이 특검 4팀장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이거 책임 그냥 못 넘어가요. 제가 윤석열 한동훈을 끌어내리겠다는 거는 이들의 조작 범죄를 100% 밝혔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만 공식화해주면은 이 인간들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한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5만 명을 채워주십시오. 12일 남았습니다. 12일. 현재 28,000명 했거든요. 일단 5만 명 채워주면요, 그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광주에 가지고 이 책 사인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광주 시민들의 연화와 같은 이제 환호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3, 4년 전만 해도요, 대구에서 집회하면요 똑같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광주하고 대구하고 그 당시 지금 말이 바뀌었냐? 말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7년 내내 조작날조 검사 윤석열 한동훈을 척결하자, 이 말 똑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저를 응원하던 대구에서는 싸늘해지고 갑자기 광주가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송영길 대표가 연결고리를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일반 국민들은 뭐가 문제겠어요? 윤석열 보기 싫으면 끌어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열매를 누가 먹니, 변희재가 먹니, 박근혜가 먹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송영길 대표가 질러주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큰 판이 되고, 제가 이제 한동훈 목을 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포항 집회 때,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 때 보수 태극기 단체가 이거 방해하러 오겠다고 설쳤을 때, 저하고 우리 보수 동지들이 무슨 소리냐, 변희재가 참가하는 집회는 이거는 보수 집회다, 그리고 태블릿 조작을 밝히는 집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보수 단체가 포항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지금은 마치 윤석열이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정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보수 국민들,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저랑 같이 윤석열 타동동 같이 했던 국민들입니다. 잠깐 헷갈락한 거죠. 그 사기꾼 유튜버들 조중동에 속아서 그것만 바꿔버리면 대구, 부산, 경남에서 태극기 들고 보수운동했던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검찰 조작 수사에 분노했던 국민들입니다. 그분들과 합치면은 윤석열 한동훈 하루 만에 못 끌어내리겠습니까? 저는 그 시발점이 이제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국감 증인 되는 거와 별개로 윤석열 한동훈은 이제 명줄이 얼마 안 남았다. 제가 그렇게 자신하는데요. 보수 사기꾼 유튜버들만 정리돼서 이 보수에서 다시, 야 이거 태블릿 조작, 야 이거 박근혜 뇌물죄로 잡아놓은 놈들이지, 오늘 박근혜 씨가 또 8.15 때 행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윤석열 찍지 않은 분들 다수죠? 다 안 찍었을 거고 지금 후회 없죠? 자, 그리고 중간층 윤석열 찍은 사람들 지금 다 손가락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누구예요? 저랑 같이 태극기 들고 탄핵물 운동했던 그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밖에. 그 사람들만 돌아서면은 윤석열 지지율 얼마? 0%예요. 0%. 윤석열 지지율 0% 나오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되는 그 결론이고, 0% 되면은 그냥 끌려 내려오는 거죠. 자, 우리 윤석열 힘으로 끌어내릴 필요 없습니다. 지지율 0% 떨어뜨려가지고 갈 곳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좌우가 옛날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가 아니라, 좌우가 구분이 되더라도 서로 존중해주면서 더 좋은 길을 찾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저는 송영길 대표한테 좀 봤어요. 저 이거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 이제 정말 좀 크게 봐서 좌우를 뛰어넘는 진짜 대한민국 진실의 길을 좀 헤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희재 대표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런데 0%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이원욱이 있죠, 조홍천이 있죠, 송갑석이 있죠, 박용진이 있죠, 서른이 있죠, 홍영표 있죠, 전해철이 있죠, 황희 있죠, 맥성규 있죠. 그들만 이제 정리하자. 이제 다 왔다. 제발 좀. 거의 다 왔어. 변희재가 0% 나오는데 이제 그들만 좀 정리하면 거의 다 왔어. 됐나? 지금부터 연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특강입니다. 네, 아까 변희재 대표 말씀 잘 들었죠? 한간에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못 싸우면 민주당원 100명보다 변희재가 더 잘 싸운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송영길 대표 모실 시간인데,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좌우중도 이 태극기 연합을
태극기 촛불 연합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대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송영길 대표의 특강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 대선 때는 오른쪽 다리가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좌우 합작이죠. 좌우 합작. 오른쪽 다리 무너졌다가 왼쪽 다리 무너졌으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촉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였습니다. 바로 이곳 도청 최후의 항쟁지. 1950년생 31세 윤상원 열사가 총을 움켜쥐고 긴장되게 도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월동, 농성동, 백운동 등에 배치되어 있던 시민지역 방위대에서 무전이 빗발쳤습니다. 계엄군 탱크가 몰려온다. 쳐들어온다. 윤상원 열사는 도청을 지키는 여성들, 고등학생들에게 집에 돌아가라. 이 역사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여성들을 설득해 보내고 최후의 31명이 이곳에 나와 총을 들고 계엄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상원, 금남로를 울리는 탱크의 캐터필러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가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교련복을 입고 끝까지 같이 싸우겠다고 지키고 있습니다. M16 총알이 윤상원 열사의 복부를 관통, 가쁜 숨을 몰아쓰고 이곳에서 운명을 했던 불꽃 같은 청년 윤상원. 저의 광주 북성중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사대제고로 나와서 전남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주택은행의 직장에 근무하는 중에 이 학생들을 노동자를 위해서 들불야학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이곳을 지켰던 윤상원 열사의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김민기의 노래의 대자였던 김종률 광주일고 출신이 1979년 영랑과 시인이라는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던 김종률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흥얼거리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김민기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 곡에 백기환 선생의 맵비나리의 감옥의 고문 속에 만들었던 그 가사를 황석영 선생이 편집을 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우리들의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감출 수 없는 것은 그때 이 역사의 현장에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열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프랑스 대혁명 때 라마르세유를 불렀던 프랑스 국가와 비할 바 있는 가치 있는 우리들의 곡입니다.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그 맹세, 민주당은 듣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키고 있습니까?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이 도청을 지키고 끝까지 목숨을 바쳤던 열사들 앞에서 우리는 저 송영길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금배지들 다 반성해야 됩니다. 생계형 국회의원이 돼서 웰빙 정당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로 만든 6월 항쟁으로 만든 민주공화국이 신장로 깔아놓으니까 개구리가 뛰어간다고 검찰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 휴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들으면서 모두가 분노했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축사, 이게 6.25 기념사인지 광복절 기념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축사.
제가 패러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광복출출사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여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한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필연적인 공작을 일삼아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공산 전체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쓰겠습니까? 안 돼요. 아니 남북이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같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 추종자로 분리해서 이 갈기갈기 이 나라를 찢어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더구나 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광복절 경축사 이런 말 해야 쓰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패러디 제가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군사검찰 독재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반민주공화국 세력들의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검찰 독재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며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국가적 검찰 범죄 카르텔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들은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으로 민주화가 되어 김유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통제되자 권력을 독점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권력을 악용하여 민주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늘 법과 원칙의 정의의 대리자로 위장하고 허위사실 유포, 증거조작, 별건 수사 등 불법 수사로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등 필연적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군사검찰 독재 범죄 카르텔의 세력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부패 가족단, 부패 범죄 가족단, 검사 범죄 이권 카르텔의 공포 정치에 맞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경축사와 제가 한 말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마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자기가 일으켜 세운 것처럼 거짓 평화를 자기가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법대에 가서 술 먹고 고시 공부하다가 겨우 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어서 평생 갑질하고 대접받고 룸사랑의 골프장의 접대를 밟고 살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된 다음에 그를 배신하고 적폐수사를 미명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이명박 관련 세력들을 구속시키 5명을 사살에 이르게 만들고 드디어 다시 조국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국가 안보를 중요하는 분이 왜 튼튼한 몸을 가지고 어퍼컷을 내기는 그 힘있는 몸으로 군대를 안 갔습니까? 부동시로 안 갔습니까? 지금이라도 양분의 시력 차이를 국민에 공개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러한 석연치 않는 부동실한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윤석열 국군 풍수권자가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 28년 국가를 위해서 온몸으로 헌신해온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해병대 대령 수사단장 박정훈. 그는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서 해병대에 있어난 임성근 사단장이 그 물살센 곳에 우리의 아들들을 현장 수해복귀에 투입하면서 기초적인 보호장비, 구명조끼도 없이 우리의 아들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았습니다. 이를 철저히 수사한 박정훈 대령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국방부 장관에 보고를 한 다음에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이를 막았습니까? 오히려 상을 줘야 될 박정훈 대령을 한명수개죄로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기 해병 전후에 출신 손 들어보세요. 우리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럽니까? 이 죄값을 어떻게 다시 받으려고 그럽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 보셨죠? 강승규 청와대 사회수석이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부의가 대표와 최고위원을 다 세팅을 해놨다고 하는 적나라한 정당 개입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거 제보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찾으려고 노력했느냐? 한동훈 검찰과 이들이 송영길 돈봉투 논란을 가지고 정당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무슨 대역죄를 진 것처럼 저희 주변 70여 명을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했는지 생생한 상황을 정리해서 제가 지난달 25일경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경선 룰을 바꿔서 유승민 의원의 출마를 봉쇄하고 지지도